사실 저는 은하수를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봤었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은하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은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이제 17세기에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처음 그 은하수를 관측했더니 사실은 하나하나 다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어떤 형체는 갖고 있지만 이 형체가 곧 우주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100년 전이고, 이런 은하가 한 수천억 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행복한 과학수다 시간, 과학을 채우는 시간의 과학 커뮤니케이터 이덕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도심에서는 광해 때문에 정말 별을 보는 게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는 하지만, 시골을 가게 되면 정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별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은하의 생성과 기원, 진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연구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신지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앞부분에서는 좀 이제 낭만적인 별을 보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별도 보십니까? 아니요. 관측된 데이터를 이제 시뮬레이션과 비교하는 역할은 하지만 직접 관측을 떠나지는 않습니다. 관측 여행은 하지 않으시고. 네. 우리가 우주를 얘기할 때 생성 기원과 진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은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천체 집단인데요. 모든 천체들을 품고 있는 하나의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잖아요. 은하도 그런 마을인데, 이런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맥락을 이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사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제 우주에 은하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진화하는지 이제 이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천체들이 어떻게 이제 그 보금자리에서 생겨나게 됐는지 이해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생각해 보면 빅뱅이 있었고 물질이 만들어지고 은하가 되더라. 끝. 아닙니까? 여기도 무슨 미스터리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큰 맥락으로는 이제 이해하는 바가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은하가 생겨나는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우리가 현재 정립해 놓은 표준 우주 모형이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맞기를 기대하시나요? 아니길 기대하시나요? 만약에 틀린 거를 발견해낸다면 노벨상 받겠죠. 네. 좀 기초적인 질문부터 좀 드리자면, 정확히 은하가 뭔가요? 네, 이제 은하는 이제 별들로 일단은 이루어져 있고, 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간가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 같은 행성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중력적으로 존재하는 암흑 물질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은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는 한 6배 더 많거든요. 중력적으로도 더 존재감 있는 물질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력장 안으로 일반 물질들이 선택적으로 더 많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중심부에는 암흑 물질보다 일반 물질이 훨씬 더 많게 됩니다.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으나 네. 나중에 일반 물질들이 쏟아져 그렇죠. 들어오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단단하게 고압과 고밀도로 뭉쳐지게 되면 거기서 이제 별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흑물질 헤일로가 이 은하들의 집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이제 일반 물질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암흑 물질도 쏟아져 들어올 텐데 왜 일반 물질이 더 많아지죠? 왜냐하면 빛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역학적으로만 에너지를 잃을 수 있는 반면에, 일반 물질들은 빛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적인 에너지로도 뽑아낼 수 있고,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를 빛으로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쪽으로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에너지를 잃어버려야 거기에 한번 들어와서 못 나가는데, 암물질은 그렇지 않다 보니 왔다 가도 그냥 쓱 지나가는 떠돌이 같이 나가는데, 일반 물질 일단 안으로 들어와서 빛과 열을 내기 시작하면 에너지를 잃어서 못 나가는 거죠. 네. 사실 저는 은하수를 우리나라에서 못 봤어요. 외국에 나갔을 때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봤었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님들도 은하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니 은하수라고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이 은하수가 이제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상상의 대상이었다가 이제 17세기에 이제 갈릴레이가 이제 망원경으로 처음 그 은하수를 관측했더니 이제 이 희뿌옇게 보이는 은하수의 형체가 사실은 하나하나 다 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느냐, 가까이 있느냐 그 차이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형체들이 보이는 이유는 그만큼 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별들이 다 위치가 다른데요. 우리가 은하 중심부로부터 수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요. 빛의 속도로 가면 수만 년을 가야 하는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이고 근데도 그게 우리 은하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은하수의 단면을 보면 진짜 어떤 강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어떻게 추론했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네, 우리 은하의 그 모양, 형체를 정확하게 알기 시작한 건 100년도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제 어떤 형체는 갖고 있지만 이 형체가 곧 우주라고 이제 생각했던 게 바로 100년 전이고 그 당시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드로메다 성운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안드로메다 성운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에는 우리 은하도 저런 안드로메다 은하 같은 하나의 나선 은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거리를 이제 자세히 측량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면서 우리 은하는 정말 나선 은하이고 나선팔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중간에 막대 모양의 어떤 벌지가 있고 한 그런 아주 전형적인 나선 은하의 구조를 띠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사진은 실제 우리 은하의 모습은 아니고요. 상상도에 해당되는데요. 우리 은하는 이 오리온 자리, 오리온 나선팔의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태양이 있고 우리가 이쪽 방향으로 관측을 할 때 은하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나선팔이 4개 정도 있고 이 중간에는 이제 막대 모양으로 별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를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거대 질량 블랙홀이 여기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건데요. 이쪽에 있는 나선팔을 구성하고 있는 별은 은하의 중심부를 통과해서 반대쪽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지 않아요? 네, 사실 잘 보이지 않는데요. 광학 망원경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전파 망원경을 통해서는 별을 볼 수는 없지만 그 별 주변에 있는 가스들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주 전체에 이렇게 1000억 개 정도 되는 별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같은 은하가 또 뭐 여러 개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우주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인과적으로 우리랑 연결되어 있는 그런 우주 범위 내에서는 이런 은하가 한 수천억 개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요? 네네. 근데 그것도 관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이고 같은 우주지만 서로 관측이 불가능한 인과적으로 빛의 속도 이상으로 멀어지고 있어서 그런 우주까지 포함하면 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건 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주의 거대 구조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품 모양을 생겨 있고 우리는 그 위에 있는 거다. 지금 이제 이 실제 관측 이미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점점으로 표현한 것들이 다 외부 은하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은하수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려져 있는 거고요. 은하들이 이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제 초기에 이제 빛과 물질들이 처음 이제 디커플링 서로 분리되었던 그 시기에 아주 미세한 밀도 요동이 있었는데 그 밀도 요동에서 밀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이제 더 중력적으로 많은 물질들을 끌어당기면서 이렇게 이제 필라멘트 구조를 만들고 또 이제 필라멘트 구조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역에서는 물질들이 계속 쌓이게 돼서 네, 은하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은하단이에요, 여기가. 네네. 그래서 이 은하단에는 은하가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이제 밀도가 살짝 더 낮았던 영역은 계속 물질을 그 주변에 빼앗기게 돼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보이드라고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흥미로운 건 우리 은하의 모양이 이제 막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막대가 없는 은하도 있다는 의미고 모양이 비정형인 은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물질들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원래 이제 물질들이 살짝 가공 동량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회전하는 모션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쪽으로 오게 되면 더 빠른 속도로 돌게 됩니다. 그 빠른 속도로 이제 물질들이 서로 도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물질들이 이렇게 얇게 그 원반을 이루면서 뭉쳐지게 되거든요. 피자 이렇게 돌리듯이요.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의 은하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는 나선 은하 모양이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 나선 은하들이 서로 이제 병합을 하면서 이제 그 방향성이 상쇄가 되면 나중에 이제 타원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은하와 은하 사이 보이드 영역은 암흑 물질도 없는 건가요? 아니요, 암흑 물질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반 물질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은하도 존재합니다. 그 대신 그 밀도가 굉장히 희박하다고 볼 수가 있죠. 보이드 지역에 위치한 은하들을 최근에 이제 관측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런 보이드 지역에서는 서로 다른 은하와 충돌 혹은 상호작용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의 은하 형태가 보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쪽에 은하단의 이제 중심 빛나는 부분은 이런 충돌들이 잦았을 텐데 우리가 안드로메다 은하와 함께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마무시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진 않고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와 충돌하면 별들이 서로 이제 부딪히면서 엄청난 그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상상을 하시는데 사실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이 훨씬 더 많거든요. 아무리 그래도요. 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해봐도 별과 별이 부딪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대신 중력적인 충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별들이 원래 가고 있던 자기 궤도가 있었는데 주변에 다른 별이 지나가면서 이 궤도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주의 관측 가능한 크기 말씀하셨어요. 현재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뭐 끝이 없다라는 대답도 있고, 하지만 뭐 관측 가능한 우주는 뭐 965광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우주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이제 반지름, 그러니까 가장 먼 우주까지의 거리가 한 460억 광년 정도 되는데요. 460억 광년. 네. 근데 이제 우리 우주의 나이가 한 138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 나이보다 더 먼 곳까지가 우주의 반경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태초에 출발했던 빛이 우리한테 오는 과정에서 그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빛이 여행한 그 거리를 다시 계산을 해보면 460억 광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반지름이 460억 광년인 거죠. 그게 관측 가능한 우주인 거고 사실은 그거보다 저 건너편에도 우주는 있는 거죠? 아마도? 그거는 모릅니다. 이제 빅뱅과 함께 공간이라는 것이 시공간이라는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영역 밖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주의 나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138억 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우주한테 물어본 걸까요? 몇 살인지? 은하들이 이제 팽창을 서로 멀어지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1메가파섹 떨어진 그 두 천체는 1초에 72km 떨어지거든요. 그 멀어진 속도가요? 네네. 사실 멀면 멀수록 그 팽창하는 속도가 더 큽니다. 근데 이 허블 상수를 역수로 하면 대충 은하의 나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추산하면 한 150억 광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은하가 이제 똑같은 속도로 계속 팽창한 것이 아니라 감속한 때도 있었고 가속했던 때도 있었는데 이걸로 이제 보정을 하면 약 138억 년이 나옵니다. 되게 우주를 보면서 꿈을 키우는 많은 분들이 천문연에 가면 어떤 일을 할까? 나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천문연에서는 뭐 저처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분도 있고 관측하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탑재체 만드는 분도 있고 태양을 연구하는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천문학자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혜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문학을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별이라는 게 좀 사람을 마음을 만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10,000년 전이랑 지금이랑 하는 비슷했겠죠. 같은 걸 보면서 또 이렇게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 별을 보지 않는 천문학자
같이 함께 대화를 나눠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네. 또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